11월 이후에 그러면 경기도 인천 분위기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변한 게 없다. 경기도는 여전히 과천시, 분당 수정구, 그리고 서울 생활권을 같이 하는 하남시, 성남의 분당구, 용인의 수지구, 딱 여기까지. 순서가 어쩜 이렇게 똑같지? 구리. 근데 신기한 건 얘네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올랐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률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핵심 지역, 신축, 좋은 거 위주로는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소외되고 그 상황이 경기도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권 내에서 이제 일자리가 탄탄하거나 호재가 있거나 좋은 지역이었는데 마련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안 올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보셔야 되는 거고,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지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나 처인구에 살아. 마음이 요새 집값이 오를까 봐 걱정돼. 그분은 좀 걱정을 좀 덜 하시고 뒤늦게 움직여도 되겠다. 조금 뒤에 움직여도 되겠다. 왜냐면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이자 내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미리부터 낼 필요는 없고 가격이 꿈틀하고 올라갈 때 올라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는 크게 변한 건 없고 가격이 그냥 꾸준히 가고 있다. 그래서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10월 11일 날 끄는 거거든요. 이건 10월 21일 날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과천이 3.61인데 4.03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상승률이 계속 높아. 근데 수정구가 오히려 올라왔죠. 수정구가 2.69, 2.42, 0.2% 올랐다는 거예요. 열흘 만에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제 관심 갖는 지역 위주로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과천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뭐 좋은 지역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좀 새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과천은. 이제 지금 부동산 트렌드가 신축 트렌드인데 과천은 이제 신축 트렌드에 딱 맞는 지역인 거고 네. 생활권 자체가 서초 생활권이잖아요. 이제 걔네는 지하철만 타면 바로 거기 가니까. 그래서 과천은 이제 평당가 자체도 강남 3구랑 같이 움직이는 애예요. 서울시장의 흐름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동구랑 같이 하남시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올림픽 파크포레온 보고 고덕 지구 봤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미사거든요. 네. 그걸 연결해서 항상 같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남과 구리는 또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얘네는 뭐 아까 신축, 부동산 트렌드, 서울 생활권, 수정구도 성남 애들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하남시 서울 생활권, 용인 수지구도 신분당선 타고 가면 30분 내로 서울 진입 가능한 서울 생활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가성비 있게. 그리고 용인 수지구는 학군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리시도 서울 생활권, 안양 동화구도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일개 신도시, 장안구는 수원시 장안구거든요. 교통으로 인해서 가고 일자리, 원미구, 부천 원미구. 부천은 왜 들어가 있어요? 부천은요 1호선 타면 서울 이동하는데 20분, 30분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입지적인 특징인 것 같고 이제 요 기간대에 지금 여기 랭크에 들어간 이유가 지금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매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실거주가 메인이라고 있잖아요. 실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사회초년생이 독립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이에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가격대가 소형 평형들이 많고 10평대부터 20평대까지 거기가 좀 비중이 많고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얘는 일개 신도시의 중동은 제가 그때 일개 신도시 얘기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다른 일개 신도시랑 특징이 달라요. 얘는 학군을 메리트로 갖고 있지도 않고 교통 편의성으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가장 늦게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이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한다니까 그때 움직인 지역 중에 하나로 여기는 조금 완전 교통, 젊은 사람들, 인프라 이걸로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천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청역이랑 신촌동역이랑 상동역이랑 거기는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를 하나씩 2개씩 끼고 있어요. 역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랑 젊은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후랭님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좋아해요. 근데 대신에 엉덩이가 가벼워. 전출입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도 되고 하면서 여기에 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남 중원구. 다 이유가 너무 상단에 있는 지역들은 이유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상승률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률도 거의 3에서 2%대로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 전세가 상승률이 더 두드러지지 않는 건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드러지진 않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전세가 상승률이 거의 2배에 달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전세가 상승 구리시가 더 많잖아요. 서울 생활권을 같이 하는데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애가 오히려 더 상승률이 높고, 양평, 멀저, 하남, 장안구 일자리 위주로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좀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상승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완전 서울 핵심 지역이라기보다는 조금 밖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랭킹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저희가 아마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구리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구리시는 구리시의 입지적 특징. 여기 있잖아요. 근데 구리시는 좀 약간 구리시는 저희가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남양주보다도 얘기를 잘 안 했지. 근데 얘네가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가격 꽤 있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광진이랑 여기 별내, 다산 이쪽 남양주랑 사이에 이렇게 딱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길쭉하게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단지수도 많지 않아. 여기밖에 없어. 근데 가격이 또 싸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메리트 있게 안 한 거지. 근데 이번에 8호선 연장 그것 때문에 여기도 좀 있죠. 여기 11억이잖아요. 24년 차인데 여기 가실래요? 네? 11억인데?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솔직히 강동구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괜찮아요.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남이랑 서울 생활권, 얘는 경기도지만 서울 생활권으로 같이 하는 동네인 거죠. 근데 주변에 보시면 여기 산이 많죠. 등고선 막 있고. 그래서 여기를 막 더 개발하긴 쉽지 않아요. 근데 단지가 다 여기 안에 몰려 있는 거지. 그래서 구리, 갈매가 여기에 또 속해 있고.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조금 입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별내 이쪽으로 가면 교통이 좀 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면적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계가 좀 명확한 거죠. 가격이 막 완전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최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거죠. 뭐 미사처럼 아예 개발된 것도 아니고. 미사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교통편을 이번에 8호선 연장이 되면서 여기가 확 좋아지긴 했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도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광운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썽에 안 찬다. 왜냐면 가치 변화가 이렇게 커야지. 차이가 커야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8호선 하나 좀 약하다. 약하다. 좀 약한 게 아니고 좀 많이 약하죠. 근데 가격이 또 11억이면 비싼 거는. 아까 거기 장위가 12억이었잖아요. 네, 13억. 12억, 13억. 10억에서 13억. 위쪽에 있는 건 10억, 밑에 있는 건 13억. 엮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다 비슷한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작년을 보면 여기 1위 쌍용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 이름이 엄청 길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림 노르웨이. 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얘네들은 다 2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에요. 1, 2, 3위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해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위주로 부동산 트렌드에 따라서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산성역 프레스티아 보셨잖아요. 신축. 얘도 신축. 얘도 신축. 얘는 신축이 아니에요. 네. 근데 신축들 사이에서 혼자 얘가 좀 연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있어. 상대적으로 싸요. 몇 억.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경기도의 트렌드는 그 해 공급되는 애냐, 신축이냐, 가성비 나오는 애냐. 여기까지만 거래가 많이 되는 애들의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거죠. 평촌 어바인 버스트 그런 느낌이죠. 평촌에서 신축, 대단지. 얘도 신축. 얘는 준신축급이지만 아는 아파트 나왔습니다. 메가트리아 어때요? 좋아요. 근데 그 옆에 푸르지오 생겼잖아요. 이제 그 위쪽에 견제를 받는 거예요. 여기 더 가까운. 앞쪽에. 그러니까 얘가 23년도에 거래가 됐고, 그래서 24년도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밀렸어. 자이 아이파크 그 위쪽에 있는 신축한테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봉담. 그리고 가성비 있게. 이제 얘는 가성비 있어진 거예요. 메가트리아 얘는. 이제 준신축급이 돼서. 그 다음에 산성용 포레스티아. 얘는 신축. 그리고 얘도 신축. 얘도 신축. 다 이런 식으로. 다 신축 아파트들. 유일하게 메타뉴브 하늘채 구축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시잖아요. 삼성의 기숙사로 쓰이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신축, 공급, 그해 입주. 요걸로 그냥 끝나. 23년, 24년 경기도에서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천이나 우리가 성남이나 이런 애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물론 산소년 포레스트는 있죠.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랑은 일치하지 않는. 다르네. 예, 경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올해 들어서 8월 1일 이후의 분위기는 어떠냐 그러면 여전히 신축, 신축. 그리고 준신축급, 이제 가성비. 그 다음에 여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나오거든요. 여기 혹시 입지 보셨나요? 아니요. 처인구의 모현읍이에요. 한번 볼까요? 얘네 세 개가 모여 있어요. 쭉 확장을 해도 주변에 없어, 뭐가. 어떤 느낌이냐 아시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야지 요 위에 광주가 있고요. 광주가 더 가까워요. 여기쯤에 있었거든요. 광주가 더 가깝고 요 밑에가 이제 처인구에 역북지구 나오고 이런 데예요. 에버랜드 있네. 여기가 에버랜드가 있고 에버랜드에서 더 위쪽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광주랑 더 가깝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지어졌냐 그러면 여기 처인구에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던가 삼성 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만들어지는 거가 호재로 발표됐었잖아요. 일자리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주거, 배후 수요로 여기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역북지구 이외에는 처인구에는 사실 그렇다 할 거주 공간이, 주거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SK랑 삼성 반도체 그 효과, 그 호재 발표 이후로 뜬 지역이 동탄 2거든요. 용인 입장에서 어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주거 지역을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뜬금없는 자리에 얘네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없어. 아니 진짜. 그래도 수박은 하나 있네. 있네. 수박 있네. 야. 네. 옆에 물도 좀 있네요. 근데 가보면 진짜 쉽지 너무 쉽지 이게 않다. 동떨어졌다라는 대학이 있으면 아시죠? 그리고 여기 노선이 있긴 한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은 아니고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처인구 쪽 위쪽 이렇게 에버랜드 여기가 올라올수록 보면 여기 역 사이에만 단지가 있고 주변은 다 이렇게 산이에요. 정말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길 가면 산을 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면 공기가 참 좋아요. 약간 여기가 구시가지 느낌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는 요런 지역들은 그나마 좀 새 아파트고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고립 여기는 조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 위쪽이나 그 주변으로는 아직까지 좀 약간 구시가지 약간 그 약간 농촌의 읍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신축이라서 거래가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가격도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지금 30평대인데 5억인데 수도권에서. 근데 그 이유 빼고는 지금 SK가 당장 뭐 그럴 것도 아니고 삼성도 그럴 거 아니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현 가겠어요? 동탄 2 가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동탄과 비교하면. 네. 아니 왜냐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인프라가 없거나 아이들이 이제 학군이나 학원 가나 이제 그 거주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거를 좀 싫어해요. 왜냐면 1인 가구는 괜찮아. 어차피 잠만 잘 거니까. 집에서 잠만 자잖아요. 편의점 밥 먹고. 근데 이제 가족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인프라를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프라이드 같은 거를 또 생각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완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얘네가 개발돼서 고림부터 개발해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입지라는 거죠. 평지고 스타벅스가 있어도 좀 마음이 안 간다. 쉽지 않다. 아니 후레이님은 우선 주변에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많이 임장을 가봤지만 후레이님이랑 가봤지만 웬만하지 않아서는 만족을 안 해. 까다로워. 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니, 청주 정도만 돼도. 청주에도 너 지회시티 거기 백화점 있고 막 학원가 막 이런 데만 좋아하시잖아요. 평지여야 되고 또. 청주에서 1급지 좋아하시죠, 1급지.